피부 노화 알면 늦출 수 있다. 진짜?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관심이 갖는 게 건강이겠죠. 뿐만 아니라 얼굴에 노화도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근깨 잡티가 있던 것들이 점점 얼굴 형태가 변한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얼굴이 탱탱하죠. 이 젊은 얼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볼살이 꺼진다고 그러죠. 볼륨이 꺼지고 결국은 이렇게 처지는 이런 현상으로 얼굴 형태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한 가족의 얼굴인데요. 같은 가족이지만 손녀의 얼굴은 아주 귀엽죠. 귀여운 얼굴이 이 딸의 모습은 잔주름이 늘어나 있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기 시작하다가 엄마의 얼굴은 훨씬 더 깊은 골들이 나타나고 할머니는 모든 게 줄어들어서 쭈글쭈글한 주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한 가족의 변천사를 보더라도 노화를 알 수 있는데요. 나이에 따른 변화를 보시면 20대에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탱탱하시죠. 3, 4, 50대로 올수록 눈가나 팔자, 턱선의 모습이 바뀝니다. 30대가 되면은 그림처럼 잔주름이 늘어나고 팔자주름이 좀 나타나죠. 40대가 되면 볼살이 꺼지면서 관자, 눈밑이 꺼지고 50대가 되면 뚜렷이 눈가, 팔자, 턱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화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은 얼굴의 지방의 변화가 제일 많아서인데요. 얼굴의 구조를 보면 피부는 2mm, 근육도 3mm, 하지만 지방은 10cm가 됩니다.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는 게 지방인데요. 지방도 근육보다 위에 있는 지방과 근육보다 밑에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근육보다 위에 있는 지방은 젊은 피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위쪽에 있는 지방들은 나이가 먹어도 잘 줄지가 않아요. 하지만 노화된 피부에서 본 것처럼 근육보다 깊게 있는 지방은 지방량이 이렇게 확 줄어버렸죠. 지방이 줄다 보니까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육 위 지방은 왜 안 줄어들고 근육 밑에 지방이 줄어드냐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밑에는 우리가 표정을 짓고 음식을 먹을 수 있기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콜라겐들이 쌓여있지 않는 큰 지방들이다 보니까 빨리 흡수가 되고요. 이 근육 위의 지방들은 피부하고 근육을 연결하는 우리 콜라겐들이 빽빽이 차여 있습니다. 콜라겐이 지방을 감싸고 있기도 하지만 피부 구조를 지탱하기 때문에 탄력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지방을 싸고 있는 콜라겐이 있는 위의 지방은 줄지가 않고 콜라겐이 쌓여있지 않은 아래 지방이 빨리 줄다 보니까 얼굴이 지방이 꺼지면서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치 나무처럼 보이죠? 피부를 잡고 있는 이 콜라겐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을 콜라겐 나무라고 제가 명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콜라겐 나무가 가지로 잘 쌓여있는 위에 피하 지방층은 잘 줄지 않지만 콜라겐에 쌓여있지 않는 밑에 있는 진피, 피부 깊게 있는 지방층은 빨리 줄거든요. 그것이 형태를 바꾸는데 줄어든 부분을 우리가 채워놓으면 다시 풍선에 바람 나면 탱탱해지듯이 치료가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죠. 골조가 없는 데다가 자꾸 뭐 몰타르나 뭘 채워놓으면 무너지겠죠. 그런 것처럼 골조를 지탱한 이 콜라겐이 줄어드는데 콜라겐은 1년에 1.5%. 그래서 50세가 되면 50%의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피부가 처지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이 그림처럼 피부에 중력이 받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처지지 않겠죠. 하지만 서거나 앉아 계시면 피부가 처집니다. 왜? 지탱하는 콜라겐의 힘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떨어지고 또 볼륨이 빠졌기 때문에 볼륨이 꺼지죠. 이게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 콜라겐을 잡고 있는 힘이 없어지면 피하 지방은 줄지는 않지만 이처럼 밑으로 점점 흘러내리죠. 그래서 팔자, 여기가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노화가 되면서 지방이 밑으로 쏠렸구나 또는 눈밑 지방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지방이 나오지 않도록 지탱하는 근육이나 피부가 얇아지다 보니까 힘이 없어지면서 눈 알을 싸고 있는 지방이 밖으로 밀려 나온 거죠. 또 하나는 다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턱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중턱이라 그러죠. 네. 턱선이 좀 더 이게 움직일 때 턱이 지방이 쌓이고 더 많아지면 아예 이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노화에 따른 얼굴 형태의 변화입니다. 이 지방과 근육 형태의 변화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육뿐만 아니라 이 뼈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젊은 사람은 똑같이 지방이 없다 하더라도 얼굴 뼈의 구조는 탱탱하죠. 네. 하지만 뼈도 마찬가지로 얇아지면서 밑으로 처져서 같이 지방이 없는 분이지만 나이가 들면 뼈의 변화도 이렇게 처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얼굴의 노화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구조의 변화 또 구성의 변화 이런 전체의 구조의 변화가 얼굴 노화의 원인입니다. 이분은 어떤 치료를 했을까요? 땡긴 거 아니에요? 눈밑 지방을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팔자 아닌가요? 그러죠. 팔자주름, 입가주름 다 펴졌는데 아주 효과 좋죠. 네. 하지만 이분은 치료를 하지도 않고 앉아서 찍는 것과 누워서 찍은 변화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아, 치료한 게 아니고요? 네,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앉아서 찍었을 때 변화를 누워서 찍어보면 다 펴지는 한마디로 중력이 없어지면 이렇게 주름이 쫙 펴집니다. 저희도 누워서 방송하면 안 되나요? 그만큼 우리가 탄력 그러면 콜라겐 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콜라겐은 우리 얼굴을 구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줄어든 콜라겐은 자연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치료가 필요하고 없어진 지방을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줄어든 볼륨을 채워넣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얼굴 피부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둘 생기는 주름.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푸석푸석하고 축축 처지는 피부 걱정은 이제 그만.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탱글탱글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는 비결.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피부 네. 노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는지 또 탄력이 왜 없어지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 지금 좀 누워서 방송하다가 누우세요, 누우세요. 네, 누워야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니. 네, 아유, 근데 이제 피부 노화가 20대 사실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머, 그럼 나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됐네. 그러면 신삼식 선생님. 다시 태어날 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럼 피부 노화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 노화에 대한 답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관리를 하신 게 좋습니다. 뭐 노화 그러면 20대까지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탱탱이 펴지기 때문에 20대까지는 뭐 꽃이다 하는데 이팔 청춘이 지난 20이 지나면서는 점점점 얼굴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말한 것이지만 어렸을 때 어디 다치거나 사춘기 때 여드름이 났을 때 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그 흉터나 자국들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단지 얼굴의 구조를 말한 게 아니라 얼굴 표면, 또 표정, 얼굴 체형, 또 몸의 체형 다 말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생활 습관을 젊게 바꿔주는 것이 노화에 대한 관리라고 우리가 확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노화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좀 처지는 것도 처지는 건데 좀 노화가 될수록 진행이 될수록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 처지는 것과 이렇게 볼이 좀 들어가는 거, 살이 빠지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뭐 헬스를 열심히 하신 젊은 사람들도 어리지만 볼살이 꺼져 있고 골격이 나타나죠. 맞아요. 그렇지만 피부가 처지지는 않았죠. 예, 볼살이 빠졌다 그래서 처진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지는 것은 오히려 뭘 넣거나 뭐 지방 이식을 하거나 했을 때 탱탱하긴 하는데 어색한 처지는 현상을 볼 수 있죠. 그거를 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탄력은 결국은 콜라겐의 지탱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고요. 콜라겐 탄력 치료를 하면서 줄어든 볼륨을 채워나가는 이게 이제 탄력과 볼륨 감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피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피부 타입들이 사실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피부를 간단하게 건성이나 중성, 지성으로 나누는 분류는 더 이상 의학계에선 잘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 건조한 피부와 그렇지 않은 피부, 기름기가 있는 피부가 섞여 있는 복합성이죠. 이 기름기가 많은 피부는 우리 피부에 피지샘이라는 구조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 피지샘이 위치한 진피가 두꺼우면 피지샘도 크게 됩니다. 이 진피가 두꺼운 분들은 탄력 유지가 훨씬 더 쉬운 게 콜라겐도 많고 지지 구조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피지가 항산화 성분이 있고요. 네.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건조한 분들에 비해서 노화에 대해서 대항하기가 쉽죠. 부럽다. 그리고 손님 말하면 개기름 흐르는 사람. 지성 피부. 그리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스킨 로션만 딱 바르고 하면 얼굴이 광나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꾸 추가되죠. 스킨 바르고 에센스 네. 바르고 물과 뭐 바르고 뭐 바르고 팩도 하니까 하고 뭐. 팩도 하고 하니까 신랑이 아직도 안 끝났냐며 저희가 언제까지 바르고 있을 거냐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화장품을 바르는 게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화장품의 의약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역시 무리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화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이 레티놀이라는 비타민 A 성분인데요. 이 비타민 A는 정말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량을 쓰시는 경우에는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오히려 햇빛에 민감하게 해서 광노화를 촉진시키죠. 따라서 너무 식상하지만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품은 가장 좋은 것이 역시 보습을 든든히 하는 겁니다. 보습. 네. 건조한 피부는 콜라겐 합성이 더뎌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지시니까 오히려 보습을 잘해주시는 것이 노화를 막는 데 좋은 방법이죠. 이거 아까 신삼식 선생님 말씀 중에요. 네. 이 주름이 깊어지는 게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아는 족발, 돼지 껍데기 맞아. 돼지 네. 껍데기, 닭발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소화를 다 시켜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를 먹고 그 다음날 되면 좀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상관없나요? 저는 신삼식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좀. 예, 맞습니다. 흔히들 이 콜라겐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들, 뭐 콩이나 족발 이런 음식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네. 또 콜라겐 제품의 약을 먹기도 하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먹어서 콜라겐이 재생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의 주문을 걸으면서 먹어야 되겠네요.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좋아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바르는 거, 먹는 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또 생활 습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보미 선생님 혹시 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과도한 마사지를 하거나 피부를 마찰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것들은 오히려 피부에 콜라겐 다발을 끊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과 같이 진피의 두께가 아주 얇은 부분들은 이런 마찰에 굉장히 취약해서 오히려 주름을 빠르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대로 눈이 나쁜데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간이나 이마에 주름을 만들게 돼서 더욱 빠르게 주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DNA 손상의 누적이 노화거든요. 당연히 잠을 못 주무시면 이 DNA 손상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수면을 잘 취하시는 것이 노화 예방에 아주 중요하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남자들이 이렇게 사우나를 많이 하잖아요. 궁금해. 벌써 궁금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그런 게 이 피부 건강에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실은 그 정도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열요법은 오히려 정말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과도한 온도의 증가는 탄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이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 정도라는 게 근데 사우나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해서 좋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거 거잖아요. 막 지칠 때까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 땀이 빼고 나가야 되는데. 어. 탈진 없는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땀을 낸다는 거, 이런 거는 어때요? 이 자체. 사우나에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의미로 모든 게 순환이 좋아지면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우나에서 우리가 온탕, 냉탕 하는 것은
자극을 주는 건데 일상생활 내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가끔씩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콜라겐 자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박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 과도할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런 자극을 주는 것도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이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욕탕 좀 적당히 하셔야겠어요. 네, 찜질방 적당히 하세요. 아니, 남자들은 습관적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이후로부터 적당히 가면 적당히. 적당히.